요즘 석유 시장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가격은 막 오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곧 공급이 넘쳐날 거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죠.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 말고 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큰 흐름이 뭔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석유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영차영차 힘을 쓰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죠. 아주 팽팽해요. 자, 그럼 이 양쪽 선수들이 각각 누구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자, 그럼 먼저 줄다리기의 한쪽 편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유가를 위로 막 끌어올리고 있는 이 힘의 정체 말입니다. 대체 왜 최근의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는 걸까요? 최근 유가가 갑자기 뛴 가장 직접적인 이유 바로 이겁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세계 최대 유전 중 하나인 탱기즈 유전에서 생산이 멈춰버린 거죠. 갑자기요. 시장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중단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갈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그러냐고요? 자, 이 숫자를 보세요. 하루에 90만 배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시장 전체의 수급 균형을 순식간에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죠.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여기서 말하는 CPC가 뭐냐면 카자흐스탄 원유를 흑계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송요관이거든요. 바로 이 송요관 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니까 트레이더들이 공급 관련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에도 시장 전체가 움찔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탱기즈 유전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힘들이 이쪽 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GDP가 5%나 성장했고요. IMF도 세계 경제 전망을 좋게 바꿨습니다. 거기다가 달러 가치까지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들이 석유를 사기가 더 수월해졌죠. 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수요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을 만들고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격을 올리는 힘을 봤으니까 이제 줄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쪽은요, 단기적인 뉴스들 뒤에 숨어 있는 어쩌면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힘이에요. 바로 유가를 아래로 질질 끌어내리는 요인들이죠. 바로 이겁니다. 석유의 홍수. 지금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저 멀리서 엄청난 공급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에너지 기관들이 하나같이 곧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 경고의 핵심입니다. 380만 배럴.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예측한 건데 올해 하루 평균 이만큼의 원유가 수요보다 더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불균형이거든요. 시장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약세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곳이 IEA의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EIA도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브렌트유 가격이 2025년에 69달러, 2026년엔 56달러, 그리고 2027년엔 54달러까지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죠. 공급 과잉이라는 큰 흐름이 결국 가격을 이렇게 끌어내릴 거라는 명확한 예측입니다. 전문가 의견으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보죠. 이렇게 엄청난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데 가격이 버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엔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시연을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 즉 메가 트렌드인 거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 위에 또 하나의 먹구름이 끼고 있어요.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아주 큰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무역전쟁의 가능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미국이 그린란드 문제로 유럽 동맹국들한테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타임라인을 보면 2월 1일에 8개 유럽 국가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합의가 안 되면 6월 1일엔 이걸 25%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죠.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이게 왜 석유 시장에 중요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역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공장도 덜 돌리고 사람들도 이동을 덜 하게 되니까 석유를 덜 쓰게 됩니다. 즉,
이 관세 위협은 석유 수요를 깎아먹는 직접적인 악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상상이 아니에요. 과거에 실제로 큰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석유 수요 전망치가 눈에 띄기에 깎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1%까지 수요 증가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줄다리기 양쪽을 다 살펴봤어요. 단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거대한 힘. 과연 이 팽팽한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전문가들의 최종 판결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결론을 딱 4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상고하저. 들어보셨나요? 상반기에는 높고 하반기에는 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가격이 좀 높지만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펀더멘털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 즉 일치된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까요? 첫 번째, 지금처럼 단기 공급 문제로 가격 변동성이 크고 가격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겠죠. 두 번째, 카자흐스탄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근본적인 문제, 바로 그 공급의 홍수로 돌아갈 겁니다. 세 번째, 여기에 무역전쟁 걱정까지 더해지면서 하락 압력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 가격은 이 거대한 펀더멘털의 힘에 밀려서 점차 아래로 향하게 될 거라는 그림입니다. 이 전문가의 코멘트가 오늘의 결론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지금의 공급 차질은 일시적인 해프닝에 가깝고 만약 관세 위협 같은 진짜 큰 악재가 계속된다면 가격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단기적인 소음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힘이 이길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 헤드라인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이야기, 바로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봐야 시장의 진짜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엄청난 공급 과잉이 눈앞에 와 있고 전 세계 수요는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 어쩌면 우리는 저유가 시대라는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시장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